안녕. 오늘은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티고네의 집안에 드리워진 펠롭스의 저주를 이해해야 한다. 안티고네의 할아버지이자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테베왕 라이오스. 그는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포스에게 마음을 뺏겨 그를 유괴하여 몸을 유린하게 된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크리시포스는 자살을 하게 되고 그의 아버지 펠롭스는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된다. 즉 라이오스는 그의 아들의 손에 죽게 되리라는 저주였다. 이후 라이오스는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지만 그 저주가 두려워 아내를 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은 이후였다. 그래서 라이오스는 이 아들을 발에 새꼬챙이로 깨어 산에 버린다. 이 아들이 바로 오이디푸스다. 오이디푸스는 발이 퉁퉁 부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산에 버려진 오이디푸스는 아들이 없던 고린도 왕의 양자로 자라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 예언은 실현되었다.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4명의 아이를 낳게 된다. 안티고네에 등장하는 에테오클레스, 폴리네이케스, 안티고네, 이스메네가 바로 그들이다.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떠나고 테베는 그의 아들들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가 돌아가면서 통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테오클레스는 폴리네이케스가 통치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통치권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폴리네이케스는 다른 나라 군대를 이끌고 테베로 쳐들어오게 된다. 결국 그 싸움에서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는 둘 다 죽고 만다. 비극 안티고네는 바로 두 형제가 서로를 죽인 다음에 시작된다. 두 형제가 죽자 그들의 외삼촌인 크레온이 왕위를 물려받는다. 크레온은 원칙적인 사람으로 고든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즉시 반란으로 흔들린 국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심을 다스리려 포고령을 내린다.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성대한 장례식을 허락하는 반면 폴리네이케스의 시체는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포고령의 내용이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 않는 것은 곧 하데스로 보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즉 죽은 자를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추방과도 같다. 아테네에서 사형 다음으로 큰 형벌은 추방이었다. 이 안티고네는 폴리네이케스를 몰래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친족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동생 이스메네에게 같이 하자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스메네는 자신들은 이제 힘이 없으니 포고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안티고네를 설득하기까지 한다. 이를 들은 안티고네는 매몰차게 이스메네를 밀어낸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협상을 하지 않는 안티고네의 강한 성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티고네는 홀로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매장한다. 안티고네도 알고 있다.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죽음은 아름다운 범죄 후에 찾아오는 아름다운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안티고네는 병사들에게 체포되어
크레온 앞으로 끌려온다. 안티고네는 말한다. 신들의 법, 글자로 쓰이지 않는 법, 글자로 쓰이지 않은 법, 영원한 법, 양심을 지배하는 법이 정신 나간 왕이 제멋대로 정한 법보다 더 높은 법이어서 복종했노라고. 이에 통치자인 자신이 내린 최초의 통치법을 거역하는데 화가 난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사형시킬 것을 명한다. 이때 넋이 빠진 채 등장하는 이스메네에게도 사형을 명한다. 이스메네는 자신도 언니와 함께 죽겠다고 애원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이스메네의 의미 없는 희생을 매몰차게 거절한다. 이스메네를 안타까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결국 이스메네는 사형을 면하고 안티고네에게만 사형이 내려진다. 이때 크레온 앞에 아들 하이몬이 나타난다. 하이몬은 안티고네의 약혼자다. 하이몬은 이성적이다. 아버지 크레온에게 신중하면서도 정중하게 신의 법을 상기시키며 아버지가 이끄는 국가의 이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묻는다. 또한 민중들이 모두 안티고네의 편을 들고 있으니 민중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고 설득한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통치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크레온은 아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어야 한다는 집착도 보여준다. 이에 하이몬은 분노가 폭발한다. 하이몬의 예기치 않은 반항에 크레온은 크게 당황하나 크레온의 결심은 더욱 굳어만 간다. 한편 안티고네는 사형 중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는다. 산채로 동굴에 가두는 것. 죽은 자는 매장을 하지 않고 산 자는 매장을 하는 것이다. 안티고네는 병사들에 이끌려 동굴에 끌려가며 탄식을 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아이는 다시 낳을 수 있지만 형제는 자신의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으니 다시 생길 수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안티고네가 끌려가고 이번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등장한다. 테이레시아스는 맹인의 예언자로 비극 오이디푸스에도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신들의 음성이 들린다. 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커다란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온은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에 한 발 물러서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파국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안티고네는 동굴에서 목을 맸고 하이몬은 그 옆에서 크레온을 향해서 빼어든 칼을 결국 자신을 향해 찔렀으며 그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목을 맨 안티고네의 얼굴 위에 뿌려졌다. 크레온은 죽은 아들의 시체를 양팔에 안고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 하나의 죽음이 등장한다. 바로 그의 아내이자 하이몬의 어머니인 에우리디케마저 목숨을 끊은 것이다. 크레온은 빨리 자신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기를 절규하면서 비극은 끝이 난다. 우리는 안티고네에서 서로 대립되는 상반된 의견들을 볼 수 있다. 안티고네와 크레온,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크레온과 하이몬 등.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대립의 숨은 의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